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취임하고 10일 만에 G7 참석한다고 이제 캐나다로 내일부터 1박 3일간 김혜경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합니다. 실제 외교에는 국익이 제일 중요하고 여야가 없고요. 모든 정쟁은 이제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조건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외교는요, 여야가 없고 우리가 국내 정쟁이 있더라도 국경선에서 정쟁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오면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돌아가는 여러 정세를 보면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이걸 쓴소리로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쓴소리니까 비난을 위한 게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라는 게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데 지금 G7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요. 어떤 회의냐면 서방 선진국의 7나라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오래됐죠. 한 1975년인가 엄청나게 오래된 이런 중요한 회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G7에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G7에. 미국, 워낙에 경제력 보면 우리가 많이 따라갔는데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이번에 하는 캐나다. 우리나라도 캐나다만큼 경제력이 될 것 같은데 G7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도 우리하고 경제 규모는 비슷할 텐데 하여튼 미국, 일본,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인데 여기에요. 우리가 이제 참관국인지 하여튼 이래가 초청을 캐나다 총리가 초청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G7에. 근데 이게 왜 제가 국제 왕따나 국제 미화록이 끝날 대참사록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게 왜 그러냐? 제가 악담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야, 이게 참가하는 의미를 대통령실의 위승락이라고 있잖아. 부동산 투기 80억, 위승락, 안보실장. 그 다음에 오늘 차장들 임명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됐는데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문에 민주주의가 침해된 걸 회복한 걸 알린다. 이 의미.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탄핵에 정상회의 못했는데 정상회의를 복원한다. 이 의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관세나 이런 통상 이걸 해결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안보 환경에서 실용, 왜 국익 중심의 실용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관세, 통상 문제, 그리고 이제 정상회의 복원, 그 다음에 민주주의 회복, 이 4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위성락이가 떠들고 있는데, 근데요, 이 G7의 정상들은요, 우리 국내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사관이 다 있잖아요. 미, 영, 동, 러, 퍼. 우리나라가 수교한 거, 우리 국사시험에 안 나오지만 제가 쓸데없는 걸 외우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교한 게 미국이에요. 188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 그래서 대사관 차가 번호순이 1번, 2번, 이게 다 차가 붙거든, 번호판이. 외교관들 차가.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는 빼고, 프랑스. 다 우리하고 최초로 수교한 나라들로 전부 대사관이 흔히 우리나라 국내 모든 걸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책이나 민주당이 외교를 흔히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안보 환경입니다. 벌써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초청받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이재명 민주당 좌파 정권이 누구 편을 들까요? 이제까지 우크라이나가 초청국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편에서 제가 보기에 러시아 편을 저는 들었다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죠. 자유연맹 같이 동맹이니까.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있죠. 근데 이재명이는 뭐라 했습니까? 러시아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비판했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볼 때 이 나라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자기하고 같은 운명 공동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삼키면 그 다음에 유럽이잖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러시아 편을 들었다고. 북한도 북한에 가서 많이 죽었잖아. 혈맹 많이 죽었잖아요. 결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서방 7개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고. 그런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 탄핵 세력은 이재명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 G7 정상들이 이재명의 본질을 모를까요? 안보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특히 이탈리아하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 편을 들까요? 보통은요.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어떻든 저떻든 실명입니다. 유대인들.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게 러시아나 중국은 이란 편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은 어느 편을 들까요? 내심적으로 제가 개딸들 사이트도 제가 자주 들어가 봐요. 갔더니 야, 내 평생에 이란 편 들 줄 몰랐다. 이런 글들이 막 도배하고 있어. 이 좌파 이재명 개딸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 욕하고 있다고 이란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그러게 모를까요? 이재명 정책을? 그러니까 제 말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나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요. 지금 우리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하면 그래도 한국하고 중국이 있고 전통적인 조선 강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조선이 그런데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규모의 조선 협정을 하려고 1000조가 넘는 1400조 엄청난 경제 협력이 돼 있었을 거예요. 누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문수 우리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아마 협조를 한국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한국 안 돼. 전부 저놈들 다 셋이 반미주의자냐. 한국 안 돼. 그러면 자, 일본 너 거기 US 스틸 투자해. 내 행정명령 내려줄게.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철강이 조선은 다 후판 철강으로 하고 그러면 그 한국하고 경제협력을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좌파 정권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조선, 철강, 벌써 관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간. 이거 저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본이 미국 철강회사, US 스틸의 투자, 승인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심각한 게 문제예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미, 경중. 이 좌파들의 논리예요. 솔직히 좌파들이 안미도 아니지만 좌파들은 야, 미국은 안미, 미국은 안 보니까 우리가 안보 무임승차, 프리라이드 무임승차 하고 돈은 경제는 중국이다. 안미, 경중,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볼 때 저놈들 진짜 약삭 빠른 놈이구나. 안 보는 게 우리한테 무임승차, 프리라이드 무임승차로 안보하고 저 경제는 중국하고 협조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든 안보든 G7 국가들은 이재명 좌파 정권을 인정을 안 하고요. 오히려 중국의 하나의 성 정도, 하나의 중국의 35개 성에 있던 그 중에 하나 정도 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왜? 더군다나 탄핵한 걸 이유를 알거든. 저 일본하고 미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를 하니까 이게 탄핵 사유야. 이걸 뻔히 아는데 인정하겠느냐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가장 G7의 공동적이 누구냐? 공동적이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이런 게 되겠죠. 불량 국가들. 근데 이재명 좌파 정권이 전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캐나다가 예의상 이게 뭐 워낙 초청국이 많으니까 예의상 하나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G7 국가 중에 진짜 진심으로 협조할, 협력할, 야, 이재명과 이게 허심탄회하게 내가 한번 대화해서 하고 해야 돼. 이런 정상이 없어요. 그건 100%입니다. 없어요. 뭐 제가 트럼프하고 뭐 이재명이가 몇 분 만날지 뭐 길 가다가 한 3분 인사할지 아니면 이게 만나가 바쁜데 뭐 그냥 의례적으로 이게 이러다가 한 1, 20분 끝날지 아니면 진짜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거나 일본 총리 특히 더하죠. 허심탄회하게 협력하자. 우리 진심으로 협조하자. 국제 정치가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이재명이 하고 털어놓고 진심으로 대화할 나라는 전혀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뭐 저도 외교관들도 많이 만나고요. 제가 행시 국제통상직을 해가 국제통상 친구들하고도 매일 국제정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외교관 친구들 특히 또 국제 교수들도 많잖아요. 저 친한 친구 중에 뭐 신범철이나 국방부 차관도 있잖아요. 또 아주 제가 친한 이충근 박사라고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이렇게 보는 완전히 뭐 옛날에 그 한스 모겐수부터 현실주의 국제정치 쭉 이어오는 이충근 박사. 그것도 국제정치 많이 강의하잖아요. 다 이게 저도 보고 저도 공부도 하고 자료 찾아보고 또 취재도 해보고 이렇게 보는데 최소한 G7 국가 중에는 우리 이재명을 진심으로 대화하거나 반겨줄 사람은 없다. 이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뭐 제가 굳이 왕따 가서 뭐 트럼프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오라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고 그런 이재명 민주당의 좌파의 자합자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최시의 중국 편만 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란 편을 들고 특히 북한 편을 들고 특히 북한에 800만 불 이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보내는 걸 모르지 않잖아. 그래서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심각한 게요. G7 국가들은 전부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모스탄, 고든창 우리 다 나오잖아요. 지금 막 언론이나 신문 대담, 그 다음에 방송부터 난리잖아요. 미국에 소개 안 해도. 부정선거 우리 방송 많이 하는 분들 방송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유엔이나.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당성이 없는 부정선거로 된 놈이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저놈에게 시진핑의 똘마니, 셋의 똘마니다. 그 다음에 저놈에게 북한에 800만 원 갖다 준 이런 자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안 되고 러시아를 도와주려는 이런 자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미 이재명은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고 국익 앞에 제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게 국제 정세가 하루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 어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말도 안 되게 뭐 외계인이 지구를 쳐들어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다 알고 있다고요. 진짜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이 가볍고 천박하고 무식한 편향된 이런 이재명을 국제사회에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뭐 저는 이게 김영경이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1박 3일 가면서 하여튼 이번에 아주 국제적으로 왕따 미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이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게 내일부터 그 대통령실에 뭐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 회복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진짜 이게 냉정하게 국제 사람들이 계엄이나 민주주의 회복 이런 데 뭐 관심이 있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인데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대만, 중국
전북의 이재명이는 반대편에 서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엄중 경고를 하고요. 이걸 보더라도 이런 외교안보 이 문제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절대 거기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